네, 안녕하세요. 우리 114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2부, 세법 1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 자, 우리 매회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매회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1번, 내국법인, 국내 소득, 국외 소득,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우리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입니다. 비과세 법인. 외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에 속하고요. 한국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입니다.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자. 원천징수하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법인세법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한 거를 납세 의무가 있죠. 자, 문제 2번. 법인세법상 소득 기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처분. 우리 사회 유출되면 소득처분. 사회 유출된 자가 송금불산입, 입금산입에서 기속된 자가 법인 외부의 자금이 유출되어 특별히 혜택을 본 기속된 자가 있으면 주주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제3자면 기타 소득이고요. 다만 기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면 기타 사유출, 소득 처분하죠. 유보는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와 법인세법상 자산부채가 차이나는 그때 유보 마이너스 유보. 반드시 나중에 반대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소득 기속자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처분,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반대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하는 소득처분은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3번, 법인세법상 송금 항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송금 항목입니다. 4번, 유형자산 수선비, 송금 항목이고요.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 항목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사택 유지비는 대주주에게 제공한 것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직원이나 또는 소액주주 임원 또는 주식이 없는 임원 제공한 사택 제공 유지비는 송금 항목이고요. 주식이 있는 대주주이거나 또는 주식이 있는 임원, 즉 대주주인 임원 같은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기속자에게 근로소득, 대주주인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요. 회사 임직원이 아닌 대주주면 배당으로 또 소득 처분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우리 특허권의 감가상각 방법. 특허권의 감가상각 방법. 아마 세무회계 상급에서 감가상각 파트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특허권,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특허권. 정답 1번이고요. 자, 5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은 자,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에서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소득금액이 나오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더하기 빼기 기부금 2월 송금산입액까지 조정한 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세 가지를 빼주죠. 이, 비, 소 순수대로 뺍니다. 2월 결손금, 이, 비과세 소득, 세 번째로 소득공제죠. 소득공제. 자, 이 세 가지를 뺀 값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세 표준에서 우리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죠.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세액 감면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 다음에서 공제에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법인세법. 자, 매회 출제되는 납세 의무자. 그다음 소득 처분. 그다음 기본적인 입금 항목, 송금 항목. 그다음 특허권. 마지막 우리 11장에서 배우는 산출세액까지 전체 어떤 계산 구조. 그다음에 차감 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 감면까지 한 차감 납부세액. 전체 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문제 6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특징, 매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1번, 직접세. 아니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요. 소득세. 개인 소득에서 과세하는 소득세. 법인 소득에서 과세하는 법인세. 자,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직접세입니다. 벌은 사람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고한 적은 없을 겁니다. 사업자가 신고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가 틀린 부가가치세 간접세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죠. 그 다음 물세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7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입니다.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원칙, 모든 부가가치세법을 각 사업장별로 따릅니다. 납세지도 각 사업장의 원칙이고요. 2번,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랍니다. 3번, 만약에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거소 또는 주소.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우리 신고하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랍니다. 왜냐하면 세관에서 거래징수를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문제 8번. 빈칸에 들어갈 기간으로 알맞은 것.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신규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더라도 미리 사업장 등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0일이죠. 9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1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 조세의 물납,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 보지 않죠. 단순 재화의 담보 제공, 보기 3번.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4번. 건물의 대물 변제. 대물 변제는 실제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채무를 탕감하고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물 변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 A가 있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자, B가 은행이고요. 그래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10억이라 할게요. 자, 근데 단순 담보 제공은 예를 들어 양도담보는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하지만 양도담보는 형식상의 소유권이 넘어가요. 근데 실질로 완전 이전한 건 아니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합니다. 담보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만약에 만기 때 갚게 되면 다시 넘겨주는 거죠. 만기 때 대출 10억을 갚으면 다시
형식적 소유권에 넘어갑니다. 근데 만기 때 대출을 못 갚아요. 그러면 B은행에서는 이 대출을 상기합니다. 탕감하고요. 그 대신 담보로 맡긴 이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즉 A 입장에서는 10억을 줘야 되는데 10억을 주지 않고 이제 A가 B에게 제공한 담보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소유권 넘어가는 이때 우리가 대물 변제라고요. 이 대물 변제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완전히 소유권 넘어갔죠.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 넘어가고 그리고 10억을 탕감하니까 마치 10억 받고 판 거랑 같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대물 변제, 대물 변제. 자,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와 공급가액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우리 공급의제는 면비판 계사패가 있죠. 면비판 계사패. 자, 이 중에 논리가 하나 다른 거는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 있고요.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취득가액을 합니다.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간편한 취득가액을 하고요. 나머지 면비계사패는 과세 형평 또는 부가세 없는 소비 방지 따라서 원칙은 시가입니다. 대신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죠. 따라서 1번의 면세 전용, 2번의 사업상증여, 3번의 개인적 공급 전부 다 재화의 시가입니다. 시가. 단 감가상각자산은 간주시가, 나머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사업자의 자금 부담 애로점을 완화해주기 위한 거니까 가장 간편한 취득가액을 합니다. 자, 11번. 면세대상 재화 용역 공급이 아닌 것. 면세대상. 2번의 토지. 3번 의료보건 용역. 4번 금융보험 용역. 전부 다 면세대상이고요. 전기나 가스는 과세대상 재화이죠. 과세대상 재화. 정답 1번입니다. 12번. 면세 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다시 면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면세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13번. 세금 기한서 발급할 수 있는 업종. 1번 우리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 임대료. 3번 미용업, 택시 운송업은 세금 기한서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이고요. 소매업도 원칙은 세금 기한서 발급할 수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기한서 발급을 요청하면 그때는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사업 관련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 기한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할 때는 없고요. 확정 신고할 때 환급인 때 30일입니다. 근데 조기환급 1번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2번 사업 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정충하는 경우, 3번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자, 아무래도 우리 영세율 적용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거고요. 매출세액이 제로니까. 대규모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정축, 고정자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클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고요. 3번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빨리 환급해줘라. 4번 단순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사유는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15번 자, 기계장치를 24년 10월 10일 1억에 매각했습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우리 매각인데 공통사용재와
공급이죠. 우리 세무회계 상급에서는 좀 심화 문제로 학습했는데 기본적인 논리. 자, 공급은 직전입니다. 매각 금액 1억이고요. 직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자, 전체 2기에 매각했으니까 1기 총 공급가액이 10억. 자, 이 중에 과세 공급가액 6억입니다. 60%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6천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은 10%니까 600만 원이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과세 표준을 물었으니까 6천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매입세액은 무엇인가? 1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3번.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고요. 그래서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시부인을 합니다. 4번.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부 다 매입세액 불공제. 8가지 사유가 있죠. 세, 사, 매, 면, 접, 전, 비, 토. 8가지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영세율 적용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이고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 17번. 한식당을 운영하는 일반 과세자 A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음식점은 용역을 공고하는 사업자입니다. 2번. 그리고 일반 과세자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4번.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요. 3번. 직전 연도 공급 대값 계획이 1억 400만 원 미달하는 경우 면세로 전환이 아니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8번.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에 대한 계산하면 얼마인가? 모든 거래 금액은 과세 대상이며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8번. 총 매출액 3천이고요. 총 매출액 3천. 자, 매출 애누리는 뺍니다. 매출 애누리는 빼고요. 과세 표준에 제외하는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제외하죠. 매출 애누리 100만 원. 자, 2,900이 10%. 290만 원. 그다음 매입세액 있죠. 총 매입액 2천이니까 2천에 10%. 2천에 10%, 200이고요. 자, 뺍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납부세액은 90만 원이죠. 정답 1번입니다. 19번.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할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2번. 자, 원칙적으로 우리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원칙은 예정고지죠. 예정고지.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은 예정고지입니다. 3번. 혹시 예정신고할 때 누락된 게 있으면 확정신고할 때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4번. 확정신고와 납부는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아니라 25일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0번. 부가가치세법상 관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1번 광업, 2번 부동산 매매업, 3번 변호사업. 자, 전부 다 불가고요. 전문직은 원천적으로 불가. 변호사.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제조업은 원칙상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양복점이나 과자업이나 그런 소매업체를 상대로 하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제조업은
간이가세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세법 1부 모두 마치고요. 다음 세법 2부 우리 소득세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차이점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법인세는 원칙 포괄주의. 순자산 증가설이고요. 자, 소득세는 원칙은 열거주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득,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지만 원칙은 열거주의고요. 소득 원천설입니다. 소득 원천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자,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열거주의, 포괄주의, 순자산 증가설, 소득 원천설. 자, 2번 우리 소득세는 개인별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고요. 4번 소득세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법인세는 4단계, 법인세는 4단계 세율이고요. 9에서 24%. 자, 근데 우리 소득세는 6에서 45%, 8단계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부가고지가 아니고요. 신고납세주의입니다.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우리가 신고하죠. 부가가치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합니다. 국가에서 계산해서 고지하는 그런 세목이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납세 의무자가 신고합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출국시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과세 기간을 합니다. 2번 자,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근데 출국하거나 사망하면 출국일까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폐업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이 아니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일까지 과세 기간이지만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총 8가지 소득이 있고요. 특히 종합소득, 2배 4근 연기, 사업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폐업 여부, 사업소득 폐업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신규 사업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신규 사업을 하든 폐업하든 소득세법은 8가지 소득이 있고요.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죠. 2배 4근 연기, 2배 4근 연기. 3번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저축성 보험 차익. 3번 국내, 4번 국외 받는 예금이자. 이자 소득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 이자는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배당소득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무기명 주식, 회사 장부에 주주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적히지 않는 주식을 무기명 주식이고요. 따라서 무기명 주식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누군지를 모르죠. 따라서 주권을 제시하고 배당받을 때 그 사람이 주주로서 배당받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급받는 날입니다. 2번 우리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고요. 3번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결산 확정일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날이 수입식입니다. 펀드,
내가 환매할 때 펀드, 집합투자기구 환매인데 오늘 환매하면 오늘 발생한 배당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고요. 수입 시기는 오늘입니다.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입니다. 5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2배 사근 연기 종합소득 연금소득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 연금소득은 두 가지가 있죠. 공적연금이 있고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자,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국민연금. 원칙은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1월달 공적연금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과세 종결. 근로소득 프로세스랑 비슷하죠. 우리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달에 연말정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입니다. 그래서 2번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사적연금액이 연간 1,500 이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맞는 편이죠. 우리 사적연금은 원칙은 종합과세입니다. 1,500 이하이든 1,500 초과이든 원칙은 종합과세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1,500 이하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요. 1,500 초과면 16.5%를 신고하는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은 종합과세가 원칙. 타소득 값산에서 5월달에 신고하는 게 원칙. 1,500 이하든 1,500 초과든. 다만 예외적으로 1,500 이하면 원천징수 분리과세 종결할 수 있고요. 3%에서 5%. 그 다음에 1,500 초과되면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6.5%, 지방소득세 제하면 15%, 15%. 자, 우리는 지방세 없다라고 하고요. 소득세법이니까 15%로 별도로 분리과세 신고할 수 있고 1,500 이하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할 수 있다. 선택 가능합니다. 자, 4번 우리 연금소득공제는 금액 제한이 있죠. 한도가 900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2,000, 연금소득공제는 900. 6번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복권, 경품권, 그 밖에 추첨권, 기타 소득이고요. 3번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빌려주는 경우 기타 소득입니다. 4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 기타 소득이고요. 저작자, 실현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자, 이거는 직접 저작권자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되려면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이런 이외의 자란 요건이 와야만 기타 소득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우리 기타 소득은 열거죠, 열거. 기타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타소득 우선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면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되면 근로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에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타소득이 우선인 거죠. 자, 예를 들어 4번에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 이 강사가 어떤 하나의 자기 사업인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받은 대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기타 소득. 정답 2번입니다. 7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자, 급여가 있고요. 상여금이 있고요. 천재지변으로 받는 금액, 비과세죠. 천재지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00이 있고요.
자, 가족수당은 과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비 변상 정도의 일직료, 숙직료 비과세입니다. 힘드니까 110만 원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문제 8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임원이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도 이내에 들어오는 금액만 퇴직소득,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입니다. 2번.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 사유입니다. 퇴직 사유인데 만약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기 내용이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조금 문제가 그렇죠. 퇴직금을 주면 퇴직 사유고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니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자체는 맞는 표현입니다. 3번.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 기준입니다. 4번. 우리 소득세법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할 때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정답 4번입니다. 9번.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摊입되지 않는 것. 1번. 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총수익 금액이고요. 2번.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인정된 세액이,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은 총수익 금액. 우리 법인세법도 비슷한 논리죠. 법인세가 환급되면 입금불산입, 재산세가 환급되면 입금산입. 우리 법인세법 논리와 사업소득 수익금액, 필요경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자, 3번도 우리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입금 항목인데 다만 2월 결성금에 보전이 되면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법도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 재고를 그냥 가서 쓴 경우, 우리 법인세법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죠. 부당해산 부인. 회사 재산을 회사 대표이사가 그냥 쓰는 거예요. 저가로 파는 경우, 손해보는 경우, 무상으로 주는 경우, 회사가 법인이 손해보는 경우죠. 부당행위 예산 부인이 있듯이 우리 소득세법도 회사 제품을 대표나 종업원이 종업원이 무상으로 쓰게 되면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맞는 표현입니다. 10번. 소득세법상 기업업무 추진비. 자, 우리 소득세법의 어떤 여러 가지 총수입, 필요용비 이런 항목보다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법인세법 사업소득의 법인세법 입금, 송금 이 범위에 소득세법 사업소득 금액의 총수익 금액, 필요경비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법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고요. 차이 나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인세법 참조하시면 됩니다. 1번. 기업 업무 추진비. 자,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죠. 정답 1번입니다. 우리 업추비의 기속 시기는 발생주의고요. 3번. 우리 중소기업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가 있고요. 수익금액 한도, 두 개 더한 금액의 총 한도입니다. 4번.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도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될 수 있죠. 정답 1번입니다. 11번.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수행하는 시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정답 2번입니다. 12번.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1번.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종결. 퇴직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로 종결. 4번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로 종결. 사업소득만 있으면, 즉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신고할 필요 없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5월달에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결정 시 주요 경비가 아닌 것. 자, 우리 기준경비율 할 때 이렇게 하죠. 수익금액 빼기 재고예산 매입비용 고정자산 임차료 더하기 인건비. 자, 입증된 재고 매입 금액, 고정자산 임차료, 인건비가 있다면 추가로 빼주고요. 그 다음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식이 기준 경비율이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복류생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4번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인적 공제 가능하고요. 2번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공제 대상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과세 기간 종료 현재의 사항에 따른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장애가 회복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직전일도 있고,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요건 충족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연말인데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면 그 직전일 기준으로 하고요. 4번 비거주자는 본인 및 배우자만 공제 대상이다. 우리 비거주자는 본인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 14번에 보기 4번은 조금 지엽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 있다 정도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거주자가 있고요.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본인 거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거주자니까 이 부양가족 전부가 외국에 있죠.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것만 공제해 준다는 논리입니다. 15번 일용근로자의 1일 근로소득공제는 15만 원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6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자, 본인의 사설학원 수강료 안 되죠. 초등학교 입학 전 사설학원 수강료 가능하고요. 대학원은 그리고 근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거 불가. 정답은 장남의 대학 등록금만 가능하고요. 900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7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 우리 이자소득만 필요경비 있지 않습니다. 기타, 양도, 사업 전부 다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18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상가, 부동산 매매, 2번 비상장 주식 매매, 4번의 분양권 매매, 양도소득 대상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9번 이자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자, 우리 결손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결손금 발생하면 근, 연, 기, 이, 배 순으로 공제받죠. 물론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원칙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오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데, 이때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물에 임대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 사업소득 금액처럼 다른 소득 통산 가능하고 2월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는 다른 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고 오직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만 통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에 부동산 권리, 3번에 공장재단, 4번에 채굴 관한 권리. 전부 다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주거용이 아닌 이런 내용들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20번 6%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은 얼마일까? 정답 3번입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 세율 적용받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14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세법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